영국 고위 관료들이 일제히 한국 기업을 찾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영국의 현실 때문인데요. 유럽의 끝에서 끝까지 점령할 기세인 한국 무기의 활약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작년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한화의 K9 자주포의 최신 개량형 K9A2가 처음으로 공개됐었습니다. 당시 K9A2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인상을 남겨주었는데요. 더욱 강력해진 화력은 물론이고 기동력에 있어서도 한 차원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왜 K9이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완전 자동장 전장치 개량을 통해 K9 자주포의 연사 속도가 기존의 분당 최대 6발에서 9발까지 늘어나며 화력이 30%나 증가시켜 관계자들 입에서 감탄이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격 통제 시스템 개량을 통해 K9A2는 현대전에서 모범이라고 할 만한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한화가 K9A2로 제시한 미래 비전의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K9 자주포를 사들였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절대 한국 무기를 살 리 없을 것 같았던 유럽의 방산 강국인 영국에서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주포의 종주국이라 불리던 영국이 아시아에서 건너온 K9 자주포에 깊은 관심을 표한 건데요. 그리고 그 관심은 영국의 신형 기동화력 체계 획득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영국의 노후화된 AS-90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현대 자주포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AS-90을 대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방산 관계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유럽에서 독일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 자주포를 제조하는 여러 방산업체가 참여했고 물론 한국에서도 글로벌 방산업체들과 팀 썬더를 꾸려 K9A2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MFP 사업의 가장 유력 후보로 대한민국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리 한국 방산의 기세가 무섭다고 해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의 무기 발주에 아시아 군수업체가 참여하는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 유럽 업체가 수주를 가져가곤 했습니다. 특히 기갑 장비에 있어선 독일이 대부분 승리를 차지해 왔었는데요. 지리적으로 독일이 가까운 것은 물론이고 독일제 기갑 장비에 대한 환상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비싸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도 항상 독일제 장비가 선택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방산업체는 고배를 마셔야 했죠. 그러나 이 흐름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때부터 한국제 무기에 대한 이미지가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규모 구입은 유럽의 무기 지형을 단숨에 바꿨죠. 전통적으로 유럽 방산업체를 선택해온 영국의 관습을 바꿀 만큼 한국 K9 자주포는 경쟁자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이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점찍은 이유는 바로 MFP 프로그램을 통해 들여와야 할 무기가 시급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국한되었던 전쟁 양상이 나토 회원국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크림반도 부근에서 활동하는 러시아군의 준동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지대까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포격을 가했죠. 아슬아슬하게 국경지대 근처 포격으로 멈췄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닌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유럽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자국의 병력을 점검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현재 영국군의 주력 자주포인 AS-90 중 운용 가능한 장비가 고작 10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재래식 무기의 위협에 대해 영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990년대부터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습니다. 대신 첨단 미사일 무기 개량에 더 돈을 쏟는 모습을 보였죠. 그 덕분에 오늘날 영국 재래식 무기 수준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영국 입장에서 자주포 개량을 하려고 해도 플랫폼 자체가 너무 오래된 플랫폼이기에 결국 외부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장의 왕자는 여전히 포라는 사실을 깨달은 영국은 단순히 자주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50년 뒤까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들여오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조건을 고려하며 시간을 들일 수 없다는 점인데요. MFP 계약 진행 및 낙찰 기한이 2026년으로 잡혀있기에 영국은 굉장히 많은 조달 과정을 줄이고 이 단계의 상당 부분을 자주포 방산업체에 의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신뢰도가 있는 기존 전쟁 상황에서 성과를 낸 방산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MFP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성능을 다 맞추는 것은 물론 영국과의 우방 협력에 있어서도 합을 맞출 수 있는 국가여야 합니다.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기간 내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를 뒤져보아도 결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국이 한국을 제일 순위에 두고 도입과 관련해 깊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산 수주에 있어서 변방에 있었던 한국이 당당히 주연의 자리에서 대접받게 된 것이죠. 현재 유력 후보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에는 열심히 성능 어필을 하며 영국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이런 노력에도 무색하게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영국 외무부 부장관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영국에서 회담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지난 9월 13일 영국의 앤마리 트리벨리안 외무부 부장관과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긴급 회동을 한 사실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SNS에 앤마리 부장관이 직접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MFP 사업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앤마리 부장관과 K9의 제조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을 낙점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차세대 자주포 116문 수입 사업인 MFP 사업은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기에 신중한 것을 넘어 집요할 정도로 꼼꼼하게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장관과의 회동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참석했던 제러미 퀸 국방부 획득차관이 KF-21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 K9 자주포를 동시에 언급했는데요. 당시 그는 K9 자주포의 우수성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영국 내에서도 K9 자주포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는 K9A2의 비밀 병기를 공개했습니다.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런던 엑셀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 2023에서 K9A2 모델을 전시한 것인데요. 이번 시연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바로 K9A2의 복합 소재 고무 궤도였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K9에 적용된 고무 궤도는 궤도형 기갑 장비에 있어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요소인데요. 레드백에도 도입된 일체형 고무 궤도 CRT는 일반적인 철제 궤도에 비해 무게가 훨씬 가벼워 훨씬 더 빠른 주행이 가능하게 하며 전술적인 이동성에 있어서 다른 모델과 구별되는 강점을 지니게 됩니다. 가벼워진 무게로 연비를 높여주는 건 덤이죠. 또한 고무 궤도를 사용하면 기존 궤도에 비해 전체적인 소음은 57%, 진동 42%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갑 장비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아늑한 승차감을 가질 수 있어 승무원의 높은 전투 지속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승무원 역시 기존 K9A1에 비해 2명이 줄어든 3명만으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 점 역시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장점입니다. 이렇게 운용 인력이 줄면서 교육받아야 할 인력이 줄었기에 병력 운용에서 탄력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K9A2의 숨겨진 카드가 공개되면서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 방산 기업인 풍산에서 K9 자주포용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MFP 사업에 지원 사격을 보내줬는데요. 자주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거리를 포신을 교체하지 않고서 기존 40km에서 60km까지 대폭 늘리는 데 성공한 것이죠. 50%나 상승한 사거리 덕분에 K9 자주포는 수주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경쟁에서 어떠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영국의 지사까지 설립했는데요. 하나의 영국 지사 설립은 폴란드 K9 수출이 확정된 뒤부터 논의되어 왔었으나 영국 수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번 DSEI 방산 전시회를 앞두고 지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에서 MFP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DSEI에서 K9A2가 또 한 번 큰 주목을 받으며 한국에게 있어 최고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영국은 지금보다 국방비를 더 투자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계속 좋은 무기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GDP 대비 2%의 금액을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2.5%로 늘려 국방비를 약 8조 원가량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러시아와 대만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인상으로 K9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무기들이 영국으로 수출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럽을 수호하는 무기의 공급자로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지금보다도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